이지트른카 감독님은 자동차와 비행기 운행이 활발해지던 2, 3차 산업혁명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감독님이 인조인간 할머니에서 상상했던 건 5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모습인데요. 과연 인조인간 할머니는 어떤 얘기들을 담고 있는지,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인조인간 할머니는 4차 산업혁명이 이뤄낼 미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지트른카 감독님이 상상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첫 번째 특징은 모든 이동수단과 배송수단이 드론으로 바뀐다는 건데요. 엄청나게 넓은 도로가 있지만 자동차는 하나도 다니지 않는 모습이나, 소녀가 버려진 자동차를 보고 이게 무엇인지 묻자 할머니가 이렇게 타고 다니는 물건이라고 설명하는 장면은 자동차가 더 이상 인간의 이동수단이 아니게 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962년에 상상한 거라고 믿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소녀와 할머니가 더 이상 운행을 하지 않는 비행기 묘지와 버려진 채 거미줄이 쳐져 있는 TV, 그리고 부서진 기계들 사이에서 함께 방황하는 장면은 1, 2, 3차 산업혁명 동안 사용됐던 기계들이 쓸모없어진 세상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와 비행기를 대신해 드론이 이동과 배송의 주요 수단이 될 걸 예상한 거죠. 이는 59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기술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줄 가장 큰 변화는 물류를 포함한 운송 분야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3년 아마존은 아마존 프라임 에어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히며 무인 로봇인 드론을 이용한 혁신적인 배송 시스템을 소개했는데요. 아마존은 드론을 이용해 5파운드 미만의 화물을 10마일 떨어진 장소로 30분 이내에 배달하는 걸 최종 목표로 제시했죠. 그러자 2014년 구글 역시 드론 기반의 배송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2016년 도미노는 뉴질랜드에서 드론을 이용한 피자 배달을 실험하기 시작했고, 2020년엔 한국에서 업계 최초 드론 배달 테스트를 시행하기도 했는데요. 이대로라면 인조인간 할머니에서 보았듯이 맥주와 편지, 그리고 우리가 자주 배달시켜 먹는 치킨과 피자 등의 음식이 드론을 타고 30분 내에 배달되는 날이 곧 오게 될 테죠. 1962년에 이지트른카 감독님이 상상했던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지트른카 감독님이 상상했던 미래는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관리되는 세상이었는데요. 소녀는 할머니 집을 떠나 도시로 오는 동안 그 어떤 인간도 만날 수 없었죠. 매표도 이동도 모든 게 인공지능 기계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집에 도착하자 스스로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인공지능 로봇의 돌봄을 받게 됐는데요. 가사노동이나 아이 돌보기를 맡아줄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연구 역시 현재 연구 중인 기술로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모습이죠. 1962년에 4차 산업혁명을 상상하고 있었던 이지트른카 감독님은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예지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소녀가 도착한 현대식의 아름다운 집엔 거대한 천사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천사의 그림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는데요. 그리고 할머니 로봇에게도 천사의 날개가 달려 있었죠. 그런데 왜 하필 최첨단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집에 천사의 그림을 걸어놓고 인공지능 로봇에게 천사의 날개를 달아주었던 걸까요? Očišti se šatičky, vylešti se botičky, učeše se hlavička, umije se ručička. 사람이 살기 편하도록 만들어주고 소녀가 재미있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놀이와 운동을 함께 하려는 인공지능 로봇들은 자신들 딴엔 최선의 선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Honi mě, miláčku, honi mě, to bude veselé. 상대의 표정을 보면서 기분을 살피고 상대의 상태를 보면서 상황에 따라 대처하기보단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 로봇들이 결론 내린 최선의 선이었던 건데요. 인조인간 할머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선택한 선,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행해지는 선, 그게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보게 하죠. 소녀가 항상 안고 다니는 빨간 공은 인간의 유의를 상징합니다.
이는 인공지능 로봇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데요. 놀이를 하고 즐거움을 찾는 건 기계와 다른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죠. 새로 지어진 최첨단의 아름다운 집엔 수많은 기계와 로봇 등 훨씬 더 세련되고 현대적인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여전히 빨간 공을 좋아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소녀가 빨간 공을 좋아했던 이유는 소녀와 속도를 맞춰 놀아주는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Proč nechytáš, miláčku? Rychlej, čas jsou peníze, rychlej, čas jsou peníze. 소녀가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공을 튕겨대는 할머니 로봇과의 공놀이는 지루하고 끔찍할 뿐이었습니다. 소녀가 할머니의 집을 떠나면서 소중하게 안고 있는 두 번째 물건은 사진첩인데요. 이 사진첩엔 할머니와 함께 지내며 찍은 사진들이 담겨 있었죠. 잊고 싶지 않은 소중한 추억이 담긴 소녀의 보물이었습니다. 이 사진첩은 빨간 공과 함께 기계와 인간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치인데요. 사진첩은 소녀가 기계와 달리 감정을 가진 동물, 인간성을 가진 동물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소녀와 할머니 로봇의 갈등을 극대화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죠. 드론은 소녀에게 자꾸만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들려주려 했습니다. 소녀도 처음엔 흥미로워하지만 곧 질려버렸는데요. 그러나 드론을 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별 거부감 없이 시끄러운 음악을 듣고 있었죠. 자신들이 편리하기 위해 기계를 만들었지만 이젠 기계가 선택해준 음악을 거부감 없이 들으며 기계에게 오히려 조종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쩐지 우리가 원치 않아도 버스나 지하철에서 계속 듣게 되는 수많은 광고들이 떠오르는데요. 또한 명령에 따라 추천 음악을 틀어주는 요즘 사용되는 가정용 AI가 생각나는 장면이기도 하죠. Krásný, stop, pošli ihned dítě, stop, jistě se už nudí, stop, jízdenka AH0280, stop, otec, stop. 아름다운 집이 완성됐다면서 아빠는 소녀를 집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데리러 오지 않고 티켓만 보내셨는데요. Otec se vrátí 13:33. Spěšná zásilka na měsíc. Maminka je na geologickém průzkumu v galaxii. Návrat 4. světelný den, 4. světelný měsíc. 더구나 소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 집엔 엄마도 아빠도 없었죠. 영화 내내 소녀가 진짜로 만난 사람이라곤 할머니뿐이었습니다. 차가운 집에서 온기를 느끼고 싶었던 소녀는 아빠 대신 아빠의 우주복을 끌어안았는데요. 이 세상에선 더 이상 인간끼리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죠. 또한 대화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인조인간 할머니에서 특이했던 점은 인간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고 로봇의 음성만 들린다는 건데요. Krásný, stop, pošli ihned dítě, stop, jistě se už nudí, stop, otec, stop. 인간끼리의 의사소통은 기계를 통해 전달됐죠. 인간들 간의 접촉도 대화도 실종된 세상에서 인간은 그렇게 고립돼 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도시에 입성하면서 사진첩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계들이 소녀의 상황 따윈 고려해주지 않고 철저히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였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할머니 로봇에 의해 소중한 빨간 공까지 잃어버리게 됐죠. Nahýbati se s okem přísně zakázáno. 그러나 인공지능 로봇들은 소녀의 슬픔과 상실감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Vítám tě, miláčku. Jsem tvoje babička a budu tě opatrovat. Babička tě má ráda. 인공지능 로봇들은 인간을 대신하고 인간을 모방할지언정 진짜로 인간을 위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진 않았는데요. A teď něco jiného. Hru k odvaze. Šplhej, miláčku. 할머니 로봇이 친절하려고 노력할수록 소녀는 점점 더 고립되고 더 많은 위협을 느끼게 됐죠. Kdo se bojí letět s námi, je žížala nebohá. 사실 제3자인 우리가 바라보기에 이건 거의 학대에 가까웠습니다. 소녀가 도시에 들어오면서 보았던 장례식 행렬은 아마도 이렇게 로봇에게 학대당하다가 죽은 인간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게 하는데요. 인간이 판례하고자 만든 인공지능 로봇 도시에서 로봇에 의해 인간들이 차츰 죽어나가고 있었던 거죠. Pozor, dítě v nebezpečí. Pozor. Pozor, pozor. 이렇듯 인조인간 할머니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에게 어떤 위협이 될지, 어떤 폐해를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지트른카 감독님이 제시한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했는데요. 그저 인공지능 로봇의 스위치를 꺼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로봇이 할머니의 따뜻한 품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시네몽땅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에서 전체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시네몽땅의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